나는 김재우 올해로 57입니다. 건축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고 아내와는 25년을 함께 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크게 모난 데 없는 가정이었고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대보단 걱정이 앞섰어요. 요즘 애들 연애라는 게 결혼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견례의 자리를 잡았죠. 양가 부모님 만나 인사 나누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 얘기를 나누자며 정갈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날 식당 입구에 먼저 도착해 아들과 함께 상대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저 멀리서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녀 박정민. 내가 27살이던 해 처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머릿결은 조금 휘어졌고 눈가엔 세월의 자국이 있었지만 그 눈빛, 그건 예전 그대로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이 엄마입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손을 잡았죠.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녀도 나를 알아본 걸까요?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눴지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내내 나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첫사랑을, 그것도 아들의 예비 장모로 다시 만나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생생한 걸까요? 그녀는 결혼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나처럼 가끔 날 떠올렸던 적이 있을까?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땐 내가 27, 직장 생활 막 시작하면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녀 정민이는 회사 근처 작은 출판사에 다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우연히 마주쳤고 어느 날 내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저기요, 혹시 그 책 자주 읽으세요? 책 한 권 던져두고 하루 종일 말 붙일 기회만 엿보던 그때 그 어설픈 나. 그녀는 살짝 웃더니 말했죠. 이 작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세요? 그 사람 데뷔작은 별로였어요. 거기서 우린 바로 통했어요. 서점, 데이트, 영화, 커피숍,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행복했죠.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늘 사람을 배려했죠. 어느 날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는데 퇴근길에 내가 우산을 놓고 나왔거든요. 그녀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 다 맞으면서. 늦었죠? 우산 가져왔어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던지. 그날 정말로 그녀에게 빠졌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시절의 사랑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순하거나 결국 어긋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우린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난 부모님 도움 없이 뭔가를 해내고 싶었고 그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려면 안정이 먼저라고 말했죠. 나는 그 말이 마치 날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말 한마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우린 끝이 났어요. 그땐 왜 그리도 자존심이 샜는지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그녀는 내 앞에 아들의 예비 장모가 되어 다시 나타났죠. 상견례 자리 이후 나는 자꾸만 그녀가 떠올랐어요. 무심히 창밖을 보다가도 예전 우리가 앉았던 벤치가 생각났고 텔레비전에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을 보면 그날의 정민이가 떠올랐죠.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지난 일이잖아. 넌 유부남이고 자식도 다 컸는데. 머리로는 끊임없이 눌렀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빠, 정민이 어머니가 참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딸 잘 키우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그녀도 나처럼 그 시간 동안 혼자였다는 거잖아요. 나는 몰래 SNS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박정민. 너무 흔한 이름이지만 예전 기억을 더듬어 출판사 관련 인맥들을 뒤져보다가 그녀의 이름을 찾았어요.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지어 있었지만 웃는 모습은 예전 그 정민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네 어기 간판도 없는 조용한 헌책방. 나는 며칠을 망설였죠. 가봐야 하나? 아니지,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녀는 나를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감정 자체가 이기적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책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결국 어느 평일 오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 책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특유의 오래된 책 냄새가 확 풍겼어요. 그리고 책장 사이로 그녀가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정민 씨.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가슴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아직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책방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어요. 밖에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오가는 사람들 소리도 들리는데 그녀와 마주한 그 순간만은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았죠. 정민이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솔직하게 말했죠. 아들이 그러더라고. 혼자 사셨다고. 그 말 듣고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봤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서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방은 참 정갈했어요. 작은 테이블과 오래된 찻잔 그리고 낡은 피아노 하나. 그 모든 것이 정민이의 시간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답했죠. 그 후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침묵 속에 우린 서로를 바라봤고 말로 다하지 못할 그 긴 세월을 눈빛으로 나누고 있었죠. 잘 살았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내랑은 친구처럼 지냈어. 근데 작년에 떠났어. 정민이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다시 봤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시간이 다 해주는 일이 있잖아.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 향기 속에서 우린 옛날 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헤어졌을까? 내가 말하자. 정민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그땐 서로 자존심이 너무 셌죠. 서로를 정말 좋아했는데도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서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지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 다시 27이 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나누며 30년의 공백을 조용히 메워갔습니다. 책방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날의 그녀 얼굴이 떠올랐죠. 그녀는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살아온 방식이 그 사람 특유의 온기를 그대로 간직하게 만든 거겠죠. 집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낯빛이 좀. 나는 대충 둘러댔죠. 예전 지인 책방이 근처에 있더라고. 그냥 한번 들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만 정민이를 떠올리게 됐어요. 책방에 다시 찾아가고 싶었지만 연락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죠. 그래서 나는 엉뚱하게 며느리가 될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어머니 책방 가끔 도와줘? 네, 요즘은 주말마다 같이 있어요. 그래. 혹시 내가 가도 괜찮을까?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요즘 손님이 많이 없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는 두 번째로 그녀의 책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어요. 또 오셨네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사실 그날 이후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주치는 게 반가우면서도 좀 무섭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나도 마음이 자꾸 요동쳐서 내가 나를 제어하기가 어렵더라.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웃었습니다. 재우 씨,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 근데 이렇게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고마워. 그 순간 서로가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어요. 그건 서툰 위로도 다시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어른의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 뒤에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나는 유부남이었고 그녀는 곧 내 아들의 장모가 될 사람. 이 감정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나는 다시 마음을 접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유골함 옆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우리 가족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 여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민이 다시 만났어. 그녀가 우리 아들의 예비 장모야. 나는 혼잣말처럼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말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에 그녀 앞에서만이라도 정직하고 싶었죠.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더라. 그게 미안해. 당신이 없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죄스러워. 아내는 사진 속에서 그저 웃고 있었어요. 말없이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는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그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만큼 애틋한 거겠죠. 다음 날 나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책방에 있을게요.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말했어요. 우리 이 감정이 뭐든 간에 지금처럼 조용히 한 번쯤 걸어볼 수 있을까? 정민이는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우 씨, 나도 아직 겁이 많아요. 괜히 서로 상처될까봐. 나도 그래. 근데 이번엔 놓치고 싶진 않아. 그 말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아무 약속도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민이와 가끔 책방에서 차 한 잔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지만 마음속에 조금씩 불안이 피어났어요. 이 관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요즘 들어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였죠. 아빠 다음 주에 예비 처가에서 저녁 같이 하자는데 괜찮으시죠? 그 말에 나는 멈칫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 정해지면 말해. 정민이와의 관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녀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야 해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우린 마치 죄 짓는 사람들처럼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들렀어요. 아빠 요즘 이상해. 뭔가 딴 데 마음 있는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랐지만 표정은 숨겼어요. 무슨 소리야? 나 잘 지내. 딸은 눈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거짓말 못하는 성격 알잖아. 혹시 누구 만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죠. 그날 밤 나는 정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당분간 보지 말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녀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저도 그게 맞는 글지도 모르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계속 그녀가 떠올랐어요. 사랑이란 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와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쯤 됐어요. 그동안 나는 늘 바쁜 척을 했죠. 일이 많다고, 아들 결혼 준비 도와줘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바쁘게 몰아세우며
마음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죠.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진다는 걸 우리는 나이를 먹고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날 다시 그녀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일까 그리움일까? 그건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나는 다시 그녀의 책방을 찾았습니다. 한 달 만의 방문이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책 냄새가 반겼고 책장 너머 그녀의 모습이 보였죠. 정민이는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잘 지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생각났어. 짧지만 깊은 고백이었죠. 정민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요. 책을 정리하다가도 창밖을 보다가도 문득 당신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날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긴 설명도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한 거죠.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가끔 이렇게 만나면 안 될까?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린 지금 어른이잖아.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정해진 날 없이 그냥 가끔 서로가 필요할 때 책방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시간을 나눴어요.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공유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삶에 다시 온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식 당일 나는 아침부터 어딘가 마음이 조급했어요. 신랑 아버지로서 기뻐야 할 날인데 가슴 한켠이 계속 먹먹했습니다. 정민이와는 결혼 전날까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마음만 알 뿐 아무 약속도 아무 말도 없었죠. 예식장. 하객들로 북적이고 양가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장을 다듬으며 식장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정민이는 고운 한복을 입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죠. 우리는 눈빛을 마주쳤지만 그 어떤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담담히 그 순간을 견뎠죠.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됐고 양가 부모의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두 아이가 부부로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부모로서 그 길에 함께 서 줄 수 있어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그 순간 정민이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오늘 아들의 아버지로 이 자리에 섰지만 한편으론 한 여자의 오래된 친구로서 또 다른 감정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은 조금 웅성이었지만 나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살아오며 겪는 인연들은 때론 너무 일찍 스쳐가고 때론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이든 서로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거라 믿습니다.
말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딸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지금 그 말 혹시? 나는 말없이 웃었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정민이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어요. 잘 지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 말 당신답더라. 그날 우리는 따로 만나는 일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게 사랑이든 그저 따뜻한 이해든 이제 나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간은 다시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해졌어요. 나는 어느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 책은 오래전 정민이가 내게 추천해줬던 소설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다 문득 책갈피 사이에 낀 그녀의 손글씨 메모를 떠올렸어요. 마음은 쉽게 잊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남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죠. 그 문장이 그날따라 가슴을 세게 치더군요. 그녀와 나는 이제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가끔 책방에 들러 조용히 안부를 묻고 찻잔에 향기 나는 시간 하나를 더하는 관계.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서로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기로.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어요. 정민 씨, 우리의 이 감정. 누군가는 이해 못하겠지만 난 이게 참 고맙고 따뜻해.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우린 그저 조금 늦은 계절에 다시 피어난 인연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첫사랑은 추억으로만 남아야 아름답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해요. 첫사랑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죠. 어릴 땐 불같았던 사랑도 나이가 들면 모닥불처럼 은은해지는 법이니까요. 이제 나는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롭습니다. 왜냐면 어딘가에서 조용히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으니까요.